진짜 문 닫는 현대차 울산공장.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한때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울산. 연봉 1억을 받던 숙련 노동자. 강한 노조. 안정된 정년. 많은 이들이 이 구조를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의 계산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년 총비용 14억의 인간과 2억 5천만 원이면 24시간 돌아가는 로봇. 이 선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조도 경영진도 아닌 자본의 숫자로 울산 공장의 현재와 연봉 1억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짜 문 닫는 현대차 울산 공장. 이 문장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흐름의 신호처럼 느껴지십니까? 울산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이었고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실제로 통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연봉 1억, 정년이 보장되고 노조가 강력하며 성실하게 30년만 버티면 중산층을 넘어 상위 5% 소득자로 은퇴할 수 있었던 구조. 많은 사람들이 그 체계를 믿었습니다. 회사가 나를 지켜주고 노조가 임금을 방어해주며 내 기술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계산만 존재합니다. 지금 기업 경영진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견적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연봉 1억 원의 숙련 노동자, 5년 총비용 약 14억 원, 4대 보험, 퇴직 충당금, 복지비, 그리고 무엇보다 파업 리스크라는 변수. 두 번째, 초기 도입 비용 2억 원, 5년 유지비 포함 2억 5천만 원의 산업용 로봇, 24시간 가동, 불평 없음, 파업 없음, 불량률 0.2% 수준, 14억대 2억 5천. 이 격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노조가 강하니까 기업이 보복한다. 경영진이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아닙니다. 기업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계산합니다. 2017년 울산의 대규모 파업, 24일간 멈춘 생산 라인, 8만 9천 대의 생산 차질, 1조 8천억 원이 넘는 손실. 그 사건 이후 투자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쓰이던 자금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로 이동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자동화 예산은 수조 원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공장은 유지됐지만 공장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울산은 더 이상 미래 성장의 실험장이 아니라 내연기관 시대가 끝날 때까지 수익을 회수하는 캐시카우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전기차 전용 공장과 해외 신규 라인에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깔렸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브랜드. 그러나 생산성은 2배 차이. 미국 공장 1인당 연간 88대, 울산은 44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효율 차이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디에 미래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공장이 닫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공장이 남아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이 설 자리는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연봉 1억의 시대는 기술의 가치가 아니라 시대적 프리미엄이 만든 구조였습니다. 고도성장, 강한 노조, 고용 경직성. 그 보호막이 약해지는 순간 노동의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울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겉으로는 혁신입니다. 생산 효율 개선, 품질 안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로봇이 한두 대 들어옵니다. 처음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조합니다. 무거운 부품을 들고 반복적인 용접을 맡고 정밀한 체결 작업을 대신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는 아직 멀었어. 결국 마무리는 사람이 해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초기 자동화는 완전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A라인, 로봇 투입 비율 60%, 유량률 0.3%, 가동 중단 일수 0일. B라인, 기존 인력 중심, 유량률 1.4%, 가동 중단 일수 11일. 숫자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교할 뿐입니다. 경영진 회의실 스크린에는 그래프 두 개가 나란히 뜹니다. 같은 공정, 다른 결과. 그리고 그 순간 투자의 방향은 다시 한번 결정됩니다. 다음 징설은 A라인 방식으로 간다. 이 말 한마디가 의미하는 건 큽니다. 신규 차종은
자동화율 높은 라인으로 먼저 배정됩니다. 잔업과 특근은 줄어듭니다. 성과급 기준은 A라인 생산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B라인에 남은 사람들은 묘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효율이라는 건가? 우리 때문에 공장이 뒤처진다는 건가? 그러나 기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를 보여줄 뿐입니다. 같은 시기 해외 공장과 아산 신규 라인에는 완전 자동화 설비가 들어섭니다. 초기 비용은 크지만 장기 원가 구조는 확연히 낮아집니다. 자본은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2017년의 파업 손실 하루 700억 원이 넘게 증발했던 기억은 경영진에게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 교과서가 됩니다. 사람은 변수다. 그 결론 이후 투자 공식은 단순해졌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용보다 사람을 대체하는 비용이 싸다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재교육 공지, 로봇 운영 과정 6개월, 공정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 지원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쁜데 무슨 교육이야? 어차피 월급 똑같잖아. 노조가 알아서 협상해주겠지. 하지만 1%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퇴근 후 강의실에 남습니다. 코딩 기초를 배우고 설비 매뉴얼을 읽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차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로봇 1000대가 추가 배치됩니다. 공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에 집계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묻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은 누구인가? 볼트를 가장 잘 조이는 사람보다 로봇 100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순간이 도래합니다. 공장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중심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의 가치는 숙련의 깊이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는 범위로 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 과정에서 누군가는 위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밀려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변화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성공에 머물 것인가? 공장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중심은 분명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볼트를 가장 정교하게 조이던 사람이 아니라 로봇 100대를 동시에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핵심 인력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봉 1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숙련의 깊이가 아니라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몸값을 결정하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같은 공장, 같은 브랜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동화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차이는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교육 공지에 이름을 올렸는지, 퇴근 후 1시간 더 투자했는지, 낯선 기술을 배울 용기를 냈는지. 하지만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작은 선택은 격차가 됩니다. 성과급 기준이 바뀌고 분량 배정이 달라지고 임금 구조가 재편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버티는 사람과 대체되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울산 공장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 안에서 밀려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공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 인력 구조는 조용히 슬림화됩니다. 명칭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전환 배치. 단어는 부드럽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35년 근속, 연봉 1억 2천만 원, 퇴직금과 위로금, 성과 정상금까지 합치면 손에 쥐는 현금은 약 3억 원.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그래도 버틸 만큼은 벌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3억 원. 은행에 넣어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후 약 630만 원. 연이 아니라 연간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52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최소 5년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생활비는 오롯이 이 자산에서 나가야 합니다. 월 평균 지출 350만 원 가정 시 1년에 4,200만 원, 5년이면 2억 1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남는 돈은 약 9천만 원, 그리고 그 사이 의료비, 자녀 결혼 지원, 부모 간병 비용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택합니다. 자산을 굴려야겠다고.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자영업. 특히 자영업은 심리적으로 가장 익숙한 선택지입니다. 그래도 나는 현장에서 30년 버틴 사람인데 장사쯤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국내 자영업 3년 내 폐업률 약 70%. 10명 중 7명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초기 창업 비용 2억 원,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권리금, 설비. 운영 1년 차부터 매출은 정체되고 고정비는 줄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배달 수수료,
원자재 상승, 순이익 200만 원 가정, 그마저도 변동성 큽니다. 연봉 1억을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소득은 80% 이상 감소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의 변화입니다. 어제까지는 대기업 정규직, 오늘은 매출 걱정하는 자영업자 혹은 월 180만 원의 단기 일용직. 이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잘못은 없습니다.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연봉 1억은 숙련의 가치라기보다 고성장기와 강한 노조 그리고 고용 경직성이 만든 시대적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 보호막이 사라지자 노동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수렴합니다. 시급 9,860원. 이 숫자는 모욕이 아닙니다. 시장 평균일 뿐입니다. 결국 선택의 차이는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교육을 받아 시스템 운영자로 남은 1%는 연봉 1억 5천으로 이동합니다. 변화를 거부한 99%는 퇴직 이후 시장과 처음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공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던 구조가 사라졌다는 것을. 울산은 그대로입니다. 공장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던 안전한 중산층 공식은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현대차 울산 공장이 문을 닫느냐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장이 살아남을 때 그 안에서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본은 언제나 이동합니다. 효율이 높은 곳으로, 리스크가 낮은 곳으로, 예측 가능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과거 울산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임금, 강한 노조, 장기 고용, 성실하게 버티면 중산층이 보장되던 구조. 하지만 기술이 변수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계산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기계를 관리하는 비용이 낮아지는 순간 감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14억의 인간과 2억 5천의 로봇. 이 숫자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문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제조업의 상당수 공정은 완전 자동화 단계에 진입합니다. 사람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감시하고 최적화하는 관리자 역할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공장은 줄어들지 않아도 필요 인원은 줄어듭니다. 같은 생산량을 더 적은 인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경쟁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 로봇과 같은 일을 더 빠르게, 더 오래 하려는 경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기계는 피로가 없고 감정이 없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이해하고 기계를 설계하고 기계를 통제하는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차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육공지에 이름을 올릴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1시간 더 투자할지, 새로운 기술을 미협이 아니라 도구로 볼지, 그 작은 태도의 차이가 5년 뒤 소득의 차이로, 10년 뒤 삶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연봉 1억은 영원한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허락한 구조적 보너스였을 뿐입니다. 그 구조가 바뀌는 순간 몸값도 다시 계산됩니다. 울산 공장은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라인은 돌아가고 자동차는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누가 중심에 서 있을지는 달라집니다. 자본은 이미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공장의 문이 닫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된 지금 당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회사나 노조가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울산 공장이 문을 닫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누가 남고 누가 밀려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연봉 1억은 정말 실력의 값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준 프리미엄이었을까요? 자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변화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로봇과 경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봇을 다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일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